예, 안녕하세요. 이란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대한 전모를 밝히면서 중국을 맹공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직원은 또 자살을 했고, 정말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다뤄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넓은 시야에서 좀 통시적인 시야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공산당이 결국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2800년 전에 들어선 중국식 사회계약을 다시 되살려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AI를 아주 편협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에코시스템을 모르면 중국을 이해할 수 없고요. 따라서 중국 공산당도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중국의 모든 집회에는 모택동 얼굴만 박혀 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에코시스템은 뭐냐? 유라시아 초원벨트, 그 다음에 황하충족토, 그리고 양쯔입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초원벨트입니다. 이건 말로 상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만주에 이르는 광활한 초원지대입니다. 말을 가축화한 데가 이 지역이죠. 처음에는 식용으로 길렀습니다. 그 다음엔 그거를 이동수단으로 만들었어요. 한 4000년 전쯤에. 또한 마차를 만들어 기마 유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유목 혹은 기마 유목. 그전에는 도보 유목이었어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렇게 해서 그 힘이 좋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유럽을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 주로 이제 땅바닥 벌벌 기면서 농작물만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키가 15cm, 20cm 이상 크고 뼈대가 다릅니다. 싸그리 인종청소했습니다. 제노사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인도 유로피안 물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중국 역대 왕조 중 대부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5호 16국 남북조, 그 다음에 수, 당 직후에 잠깐 있었던 5대 10국, 그 다음에 거란, 금, 원, 청. 우리가 들은 중국 왕조 중에 이쪽에 해당하지 않는 왕조는 한과 송 정도예요. 명하고. 이 진은요, 이게 섞인 겁니다. 하이브리드예요. 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밀로 상징이 되는 황하충족토죠. 이거를 이제 로에스라 그럽니다. 지리학에서는. 겉으로는 바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파면 술술 파져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냐면 자신들끼리도 마을끼리도 아주 끝없는 전쟁을 한 지가 한 10,000년 돼요. 농사 지을 때부터. 또한 유목민에서부터 내려오죠. 침습을 하죠. 이것도 끝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주거 지역이 이렇습니다. 이걸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에 구멍 파고 살았냐? 흙 속에 구멍 파고 살았냐? 아닙니다. 이거 요새입니다. 이걸 야오동이라고 부르죠. 이게 거기다가 7000년 전부터는 이 집들끼리 이렇게 터널로 연결된 본격적인 요새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모나게 크게 파요, 마당을.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움푹 꺼진 마당 속에 들어가면 사면으로 집들이나 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가족이죠. 그러니까 9개 방이 9개 가구가 공유하는 중정을 다세대 대가족 요새죠, 이게. 이거 보시면 이걸 군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 군사시설이에요, 일종의. 군사화된 주거시설입니다. 이게 밀로 상정되는 황하충족토죠. 그 다음 이제 쌀로 상징이 되는 양자강 유역인데요. 이게 물산이 가장 풍부하지만 한 번도 왕조 역사를 제대로 주도한 적이 없어요, 양자강 유역은. 아마 너무 느긋하고 낙천적이어서 그래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워낙 물산이 풍부해서.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블랙홀의 저주입니다. 이 중국을 정복한 북방민족은 전부 중국에 동화됐습니다. 돌궐, 투르크 동화됐거든요, 사실. 투르크 몽골, 5호 16국, 5대 10국, 이거 다 투르크 몽골이에요. 이거 동화됐거든요. 몽골이 징기스칸 몽골도 있지만 수당은 선비족이잖아요. 또 키탄, 거란도 몽골이거든요. 흔적이 안 남아있잖아. 동화됐다고요.
선비와 거라는 징기스칸 몽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되지 않겠다고 완전히 차별화하고 아주 그 지독한 그 뭐라 그럴까 민족 차별 체제로 다스리다가 이제 지배권을 잃었을 때 도망갔죠. 다시 몽골 자기 땅으로. 그다음 만주족 이거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죠. 서류상으로 한 1000만쯤 되는데 이거 다 굴한 게 이게 원래는 훨씬 숫자가 작았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생깁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족보를 들여가지고 만주족이랑 조금이라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 다 만이라고 썼어요. 자기 족보에. 그래서 만주족이 한 1000만 돼. 근데 만주족 풍습하는 사람들 몇 명이 없어요. 만주족 언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만주족 글자 쓰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다 한족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의 저주죠. 그럼 이 블랙홀이 언제 만들어졌냐 도대체. 무엇이 블랙홀을 만든 씨앗이냐. 이걸 알아야 이제 중국이 보여요. 이게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씨앗입니다. 이게 중국식 사회계약인데요. 절대적 권력을 섬길래 아니면 절대 폭력에 의해서 쓰러질래예요. 절대 권력은 그래도 야 유교 관료들에 의해서 좀 제어되는 맛이라도 있잖아. 근데 절대 폭력 유목민들이 막 들어와서 유목 군대가 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려. 너 골로 가는 거야 임마. 너 절대 폭력 앞에서 쓰러지는 걸 택할래? 아니면 절대 권력을 섬길래? 이게 중국식 사회계약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드러난 게 2800년 전이에요. 아이러니는 뭐냐면 북방 출신도 좋다 이거야. 절대 권력자만 제대로 들어설 수 있다면, 북방을 다시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게 선비와 그게 수와 당이죠. 당이 얼마나 바깥쪽으로 많이 쫓아내버렸어요. 당이 몽골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 뿌리가 당이죠. 북방인지 아닌지 묻지 마 임마. 북방에 짓밟히기 싫으면 나를 섬겨. 당태종이 하는 소리지. 수양제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중국이 저런 사회구나. 그런데 중국 공산당 주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의 사회계약이 이걸 고스란히 이제 카피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중국 공산당의 사회계약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을 따르면 경제적 번영과 안정, 즉 소강사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사회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류의 사회계약은 따르지 않으면 무슨 대가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 오케이, 따르면 소강사회야. 근데 따르지 않으면 혼란과 내전과 피바다에 임마. 절대 권력을 안 따르면 절대 폭력에 희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 섬겨 임마. 이게 중국식 사회계약이에요. 따르면 소강사회고 밥 먹고 살게 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절대 폭력에 희생되는 거야. 이게 중국식 사회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을 블랙홀로 만든 레시피예요. 이것이 지금도 모든 집회에 1원짜리부터 100위안짜리까지 모택동만 얼굴을 박은 이유예요. 너희 모택동을 져버리면, 너희 중국 공산당을 져버리면 절대 폭력 앞에서 노출돼 가지고 덧없이 쓰러져가 임마.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따러, 그냥 섬겨. 그 메시지예요. 저 돈 한 장 한 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네, 여기서 잠시 생애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 구독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절대 권력을 섬길래 아니면 절대 폭력 앞에서 죽을래? 절대 폭력, 절대 저거 앞에서, 혼란 앞에서 죽을래? 이것이 이제 그 2800년 전쯤의 모습을 확 드러내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말과 미리 드자비자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게 어디냐면 준가리아에서 허시조울랑까지 이르는 공간이에요. 준가리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신강 북쪽에 우르무치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주 기름진 분지예요. 그게 준가리아라 그래요. 준가리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유목 군사령이 황하 충족토지대 침공을 위한 발진기지예요, 이게. 여기 모여서 이제 숨 고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우르무치 부근의 거대한 분지형 조사고요. 이게 서쪽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아무튼 그 우름치 바로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름치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허씨 조우랑은요, 감숙에서, 예, 깐수죠. 예, 이게 하서주랑이잖아요. 허씨 조우랑. 이게 감숙을 서북에서 동남으로 가로지르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통로인데, 이게 돈왕에서 시작해서 난주까지 갑니다. 예, 감숙을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로지르는 협곡 통로죠. 그러면 난주에 이르르면 그 다음에 조금 한 150km, 200km 가면 어떻게 되냐? 텐수이가 나와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될 지명이에요. 텐수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2, 300km 가면 뭐가 나오냐? 시안이 나와요. 시안은 중국에서 항상, 그러니까 수단까지 수천 년 동안 핵심이잖아요. 여기가. 시안은 황하 충족토 지대를 지켜내는 최후의 거대 보루고요.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문물이 여기에 집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 화엄불교를 공부하러 갔을 때 신라승들이 다 시안으로 갔죠. 예, 이게 뭐냐면은요, 조금 이따 말씀을 또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 준가리아가 이제 그 유목 군사력이 황하 충족토 지역 그리고 중국 전체를 도모할 때 사용하는 발진기지고요. 그걸 치고 내려갈 때는 허씨조우랑을 타고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난주까지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벌판이야, 허벌판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탄수이 먹고 시안 먹으면 이제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휩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이. 이게 이제 그 준가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도 있고요, 숲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지여 갖고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산 위에 타고 올라가면서 비 내리고 또 이렇게 불다가 산 위에 타고 올라가면서 비 내리고 그래서 초원지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식 사회계약이 뭐였냐?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인데 기원전 771년입니다. 딱 지금부터 2800년 전이죠. 정확하게. 주 평왕이 견융, 지금 이제 창족이라고 할 수 있죠. 파미르고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견융 침공에 시달리다가 수도를 시안 부근에서 낙양으로 옮겨요. 주나라의 수도는 시안은 아니고 시안 바로 옆이었거든요. 아무튼 시안 부근에서 낙양으로 옮기는 거예요. 낙양은 하남이죠. 허난성이죠. 그 낙양으로 옮기면서 평왕이 무슨 짓을 지켰냐. 이 텐수이 일대에 아까 이제 그 지도를 보세요. 이제 시안 부근이 이게 주나라 수도거든. 여기랑 란저우가 500km쯤 떨어져 있어요. 중간이 텐수이라고. 텐수이에 주나라 왕실의 말을 바치는 영씨 집안이 있었어요. 영씨. 근데 여기가 이제 란저우까지는 계속 유목 군사력이 출몰을 하니까 그 유목 군사력과 충돌하면서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씨 집안이. 그 영씨 집안 보고 이제 딱 뭐라고 말을 했냐. 아, 너희를 이제 말하자면 그 제후에 봉하고 너희의 그 제후국의 이름을 진이라고 이름을 내리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를 막고 저들 그 융을 다 몰아내고 그때 막 시안도 막 침범당하고 그럴 때요. 그 융족을 다 몰아내고 너희가 이 땅 먹어라. 융족이 무도하여 침공해서 기땅과 풍땅을 뺏었다. 진이 이를 공격하여 쫓아낼 수 있다면 그 땅은 진의 영지가 될 것이다. 융무도 침탈 기풍지지. 지능 이게 뭐야? 공수융, 공축융, 즉유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진이 나중에 천할통이라는 거예요. 지배적 리더 국가 이게 주잖아요.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야. 준가리아 허씨조울랑을 때려 막아서 유목 군사력을 물리치는 거가 그 존재 이유예요. 이 사회계약을 성취를 할 때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거야. 주 평왕은 이 인물을 말을 키워서 납품하던 변방 야만인 집단인 영씨 집안에 하청 용역을 준 거예요. 그 순간 이미 그러니까 지배적 리더 국가가 아닌 거예요. 지배 리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너희가 변방 막어, 너희가 아무튼 유목 막어라고 영씨 집안한테 이름을 진나라라고 제후국을 봉하고 동쪽으로 가는 순간 이미 주는 끝난 거예요. 동주로 옮겨간 순간. 그래서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춘추와 전국의 구별점이 동주냐 서주냐일걸요. 그로부터 400년 후에 진은 주나라의 예수도까지 장악해서 자신의 수도로 삼고 550년 후에는 통일을 성공시키죠. 네, 점차로 다 그렇습니다.
주평왕은 어떤 사람이냐? 지 애비가 주유왕인데 주유왕이 누구냐?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 포사에 빠져가지고 황당한 짓 저지른 사람이죠. 그 애비는 포사에 빠져서 그 나라 망친 여자로 꼽히는 달기와 포사할 때 그 포사예요. 포사에 빠져 나라를 말아먹었고 아들은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애비 유는 포사에 빠져 나라를 말아먹었고 아들 평은 나라를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국식 사회계약의 본질이 나오는 거지. 뭐냐면은 절대 권력을 섬기면,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권력이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유목군사력의 절대 무한 폭력을 막아내면 그걸 절대 권력으로 섬겨준다. 이게 중국식 사회계약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 이제 동쪽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에서 낙양으로 주의 도망과 진이 결국은 통일하는 지배국으로 등장한 거. 이게 뭘 뜻하냐 결국. 그러니까 유목군사력으로부터 황하충족토 지대를 지켜내며 가디안 오브 로에스예요. 황하충족토의 수호자, 중국의 수호자. 그 대가로 무지막지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유라시아 초원벨트를 통해 신기술과 무역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유라시아 초원벨트 유목을 막아내는 게 그냥 단순히 막아낸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또 신기술과 여러 가지 새로운 문명을 또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왕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국 공산당은 뭐야? 얘들 자기 주장에 의하면 외부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로부터 인민을 지켜내며 똑같은 구조예요. 왕조의 구조랑.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전체주의 권력을 누리고 토지, 광산, 공장뿐 아니라 막대한 외환 등 일체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가진다요.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2800년 전 주진 자리바꿈에서 나타난 중국의 비밀, 중국의 절대 권력의 비밀스러운 레시피, 그것과 지금 중국 공산당의 레시피는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마인드는 2800년 전 주진 임무교대 때 처음 나타난 블랙홀 씨앗의 그 비밀과 동일하다니까. 중화 수호자가 절대 권력을 보호한다. 이를 거부하면 유목군사력, 외세에 의해서 짓밟힌다. 우리 공산당이 중화를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러한 중화를 수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를 거부한다면 너는 우리 중화 전체가 외부 세력에 짓밟히도록 유도하는 국가 반란자이다. 이 컨셉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논리 구조가. 그러면 이건 뭐 중국만 그러겠어? 미국도 좀 비슷하지 않아? 그렇게 좀 빼딱한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800년 전 주나라가 진을 세우고 진으로 이제 그 이름을 간판을 걸어주고 영씨 일족한테 그 아웃소싱을 한 거죠. 저쪽 그 북쪽 막는 거를. 해방 공간에 미국을 비교해 보자고요. 겉모습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신생 진나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strategical, sacrificial, strategic buffer예요. 전략적 총알바지예요. 신생 대한민국 전략적 총알바지예요. 대한민국은 제일 돌연 바깥에 있어. 일본과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총알바지예요. 1948년도 그림, 47년도 그림에 의하면, 49년도 그림에 의하면, 50년 그림에 의하면, 이건 뭐 풀어놔줘가지고 뭐 물에 빠져 죽어도 좋고 헤엄쳐서 살아도 좋고, sink or swim, 영어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망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겉모습은 그래, 똑같아. 주가 진을 띄워준 거나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게 만들어지도록 옆에서 거들어 준 거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계산 방식이 좀 달라. 주는 그때 주평은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진과 용이 싸움하다가 공멸할 거다. 둘이서 서로 진 빼고. 근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꼭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미정이고 애매모호해요. 미국이 이게 있어요. Strategic ambiguity라 그러죠. 뭔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판을 쭉 깔아두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도록 일단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미국이.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인센티브가 많이 다르죠. 2800년 전에는 뭐 진 백성은 문제가 아니야. 영씨 집안이지. 야, 너희한테 이제 나라 간판 진이라고 걸어줄 테니까 너희가 가디안을 해. 너희한테 아웃소싱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가디안 잘 해가지고 그 시안서부터 그 위까지 그 우리 주나라의 고토를 혹시라도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다 가져. 가져. 그렇게 영씨 집안을 꼬신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야, 미국이? 인센티브가 뭐야? 이제 당신들도 나라 있는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좋다고 다 해서 그거 저기 뭐지? 저기 신탁 통지로 늦어진다니까 왜 늦게 하냐고 나서가지고 단독 정부까지 수립했잖아요.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주는요, 그렇게 해서 진이라고 세워주고 갔다가 그 다음에 진을 보니까 점점 겁이 나. 그래 막판엔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나중에 진한테 잡혀먹지. 동주는 거길 안고 거기 안고요. 결국 그 관문이 그 최일선이 거길 쳐다보지도 않았어. 소닭 보는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즉각 개입하죠. 그리고 전후엔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 동맹.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있기 전에는 유엔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로 전환된 게 1978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짜이밍이가 뭐 전자권 환수라고 하는 게 생굴한 게 전자권을 우리가 가진 적이 없어요. 예, 그 뭐 국방경비대 수준의 그런 취약했던 거 말고 6.25 땅 터진 다음부터 우리는 유엔사 소속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자권 당연히 안 갔죠.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니까 전시에. 그 다음엔 유엔사가 한미연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자권을 가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가 아니에요. 큰일 날 사람이라니까. 그냥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너불거려. 역사를 써 아예. 역사 창조자야. 아유. 자, 중국 블랙홀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의 비극적 딜레마는 뭐냐. 절대 권력이냐 절대 폭력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사람들은 누구든 상관없다. 북방 유목군 세력에도 좋다. 약탈과 피바다와 절대 폭력만 막아달라. 그러면 절대 권력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다 눈이 뒤집혀가지고 중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중화를 먹고 가디안 역할을 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눈이 뒤집혀서 중국 들어가서 가디안 역할 하다가 중국화되는 거야. 블랙홀이죠. 이 블랙홀의 생성을 처음으로 선언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2000년 전에 나온 책이죠. 저희가 사기를 보면 딱 느낌이 이거야. 이건 뭐 사마천이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초원의 절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갈망하는 거대한 동질적 운명 공동체적 덩어리가 형성됐다 이거예요. 밀과 쌀 덩어리가. 황하 충족토 밀과 양쯔강 쌀 덩어리가 형성됐다. 이 거대한 덩어리에게 초원 군사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절대 권력은 육아 사상으로 껍데기를 둘러서 명분과 안전 밸브를 구현하고 법과 사상으로 제도를 만들어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 이걸 쟤들 용어로 중국 용어로 이걸 외유내법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잘 안 알려져 있죠. 바깥의 껍데기는 육아고 안은 법가야. 외유내법. 이게 제왕학이에요, 쟤들의 외유내법이. 육아로서 명분과 안전 밸브를 구현하고 법가로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형성됐다라고 선언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컨셉이 없는 거죠. 중국이라는 컨셉을 잡았다고. 예. 자, 그럼 이제 지금 저희 중국 공산당은 뭐냐? 유목군사력 대신에 미제국주의를 주장하는 거지. 공산당은 미제국주의의 절대 폭력 및 유린으로부터 중화인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누려야 마땅하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진실. 일단 이게 유목군사력으로부터 위협이라는 외부로부터 위협이라는 건데 이런 종류의 위협은 1644년 청나라가 명을 붕괴시켰을 때 끝났어요. 주루첸 만주족이 최종 정복자니까. 두 번째 진실. 제국주의의 절대 폭력과 유린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존재하지 않는 악마를 만들어 놓고 미국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악마를 만들어 놓고 후기 식민사회의 침탈이라는 악마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그 가상의 짝퉁 가짜 외부 세력에 대한 가짜 외부의 적에 대한 동원 체제로 세뇌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어하는 거고. 구조는 2800년 전 주나라가
진에게 아웃소싱했던 그 중화 수호자 혹은 황하충족토 수호자 업무랑 똑같은 종류의 업무예요. 진은 그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거기에 바탕을 둬서 중국 최초의 절대적 고대 국가를 만든 거죠. 통일 고대 국가를. 그 전에 상이 있었지만 은은 작았어요. 규모가. 자, 그래서 이게 2800년 묵은 관성을 짝퉁 위기론으로 포장해서 파는 체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 AI랑 관계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 놓고 국민을 갖다가 세뇌하고 감시 통제하려니까 이걸 AI로 쓰는 거라. 그리고 바깥이랑 싸움하려고 그러니까 군사 AI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써. AI는요,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좌우하거든요. 여긴 굉장히 약하다고, 중국이. 강할 수가 없죠.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부추기는 AI, 생성형 AI가 되려면 이게 그냥 전 세계랑 다 연결되고 그냥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떤 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끊어놨는데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무슨 뭐 중국의 뭐 킴이 무슨 뭐 AI 칩이 어떻고 보드가 어떻고, 아니 여보시오, 저게 구글 서비스가 컴퓨터와 구글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코딩만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게 하나의 생태계인데. 아마존 가보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서평들 쫙 달려있는 거. 아마존이 그냥 서버랑 소프트웨어랑 거기 진열된 책뿐이냐고. 다져져 온 생태계잖아요, 아마존이.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유료 AI 서비스 총액에서 세계 2위예요. 그런데 이건 총액이야. 인구 1인당 지출 기준하면 넘사벽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총액으로.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잖아. 7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1인당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세계 1위라니까 넘사벽. 챗GPT 총액 2위예요. 인구 1인당 1위예요. 제미나이 우리가 2위예요. 총액. 인구 한 명당 1위예요. 클로드 우리 2위예요.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ARPU, 다운로드당 평균 지불 금액. 이게 우리가 세계 1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료 사용 퍼센티지가 세계 1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패턴을 보면요. 한 4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누거든요. 원래는 3가지인데 제 경험상 4가지 하나를 더, 4번째를 하나 더 한 거예요. 실용적 목적이죠. 텍스트를 만들게 하거나 코드를 만들게 하거나 뭐 검토시키거나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 이게 80에서 85% 써요. 보통 많은 지식 노동자들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창작 활동 도움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무슨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애니를 만들게 하거나 음악을 만들게 하거나 디자인을 하게 하거나 이게 10에서 13%예요. 그 다음에 유아적 위안이죠. 오락, 현실 도피, 정서 안정을 위해서 고분고분한 AI 채팅 상대방으로 쓰는 거. 이게 한 2에서 4%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라고 전 이름을 붙였는데 심층 리서치에 기반한 사상 통찰을 정리하고 이 과정은 굉장히 강렬한 나 자신과의 대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구글 검색으로는 키워드 잘 찾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져야 될 거를 AI한테 물으면은 심층 검색을 해서 쫙 뽑아주는데 한 1분이면 돼. 그거가 안 믿어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허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한 번 더 묻고 물고 들어가서 한 번 더 묻고 거기 인용이 되는 링크를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 뭐 그 다 걸러져요. AI가 착각하는지 아닌지. 근데 이런 과정을 쭉 깊게 하다 보면 어떤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거. 한 5%, 3%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이 중국이 2800년 된 덕지덕지 저 세월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그 세월의 무게, 세월의 관성을 해결하려고 하기는 커녕은 그걸 고스란히 21세기 버전으로 바꿔갖고 악용을 해서 그걸로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산당의 입지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I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끊었다고.
그렇게 바깥으로 자유롭게 연결되는 거를. 그래서 대가를 아주 단단히 치를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